현대 금융의 근간을 뒤흔든 문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2008년 논문. 비트코인, 개인 간 전자 화폐 시스템을 읽고 요약한 내용에 대한 영상입니다. 비트코인의 시작을 어떻게 9쪽짜리 백서로 공표하였는지 궁금하여 읽어보았고, 나름의 이해한 부분을 요약하여 사토시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돈을 쓰죠. 카페에서 편의점에서 카드를 긁고 친구에게 송금을 합니다. 이때 우리 머릿속엔 당연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당연히 은행이 내 돈을 잘 지켜주고 있겠지? 라는 믿음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금융은 전적으로 신뢰받는 제3기관, 즉 은행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거래의 가역성 때문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은행이 중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거래 취소가 가능해지면서 상인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에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중재 비용은 수수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죠. 은행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어가고 내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고, 가끔은 은행 시스템이 멈추기도 하죠. 사토시는 여기서 질문합니다. 인간의 신뢰 대신 암호학적 증명에 기반한 시스템을 만들 순 없을까? 은행 없이 우리끼리 직접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시작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무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A에게 보냄과 동시에 B에게도 보내는 이중 지불 문제는 디지털 화폐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었죠. 비트코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 타임스탬프 서버를 도입합니다. 모든 거래를 네트워크 전체에 공개하고 각 거래가 발생한 시간 순서를 확정 짓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은행 대신 공개 장부 방식을 씁니다. 쉽게 말해서 마을 광장 게시판에 모든 거래를 적어온 마을 사람이 함께 감시하는 것과 같아서 돈을 2번 쓰는 사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중앙 서버가 시간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P2P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각자 장부를 대조하며 이 거래가 가장 먼저 일어난 게 맞다라고 합의하는 구조입니다. 즉, 개별 자산의 실체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거래의 순서를 확정함으로써 복제 문제를 원천 차단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마을 게시판에 누가 글을 적을까요? 아무나 적게 하면 가짜 기록을 남길 수도 있겠죠. 여기서 핵심 알고리즘인 작업 증명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대칭적 난이도를 가진 수학적 퀴즈입니다. 해시 함수를 사용해 특정 조건값을 찾아내야 하는데,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산 자원을 투입해 무작위 대입을 반복해야 하죠. 컴퓨터를 엄청나게 돌려야 하니 전기세도 많이 들겠죠? 이렇게 고생해서 문제를 푼 사람에게만 장부를 적을 권한을 주고 상금으로 비트코인을 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채굴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정답을 찾아내면 다른 노드들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그 답이 맞는지 즉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인센티브 구조 덕분에 서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지키는 협력자가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거래 데이터는 블록 단위로 묶이고 이전 블록의 해시값을 포함하며 사슬처럼 연결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블록체인의 실체이며, 한 번 기록된 데이터를 수정하려면 그 이후의 모든 블록을 다시 연산해야 하는 계산적 비가역성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왜 비싼 전기세를 내며 자기 컴퓨터 자원을 이 네트워크에 기여할까요? 사토시는 이를 인센티브 체계로 풀었습니다. 블록을 생성하는 데 성공한 노드에게는 새로 발행되는 비트코인과 거래 수수료를 보상으로 줍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보안 유지 방식입니다. 만약 나쁜 해커가 1년 전 기록을 슬쩍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페이지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모든 페이지의 수학 문제를 다시 다 풀어야 합니다. 전 세계 수만 대의 컴퓨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혼자서 그 속도를 따라잡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네트워크를 공격하려면 전체 연산력의 과반, 즉 51% 이상의 컴퓨팅 파워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정도의 자원을 가진 공격자라면 시스템을 파괴해서 얻는 이득보다 정직하게 채굴에 참여해 보상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사토시는 인간의 이기심을 역이용해 네트워크의 보안을 강화하는 게임, 이론적 설계를 완성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장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계좌 잔고 방식이 아닙니다. 약자로 UTXO, Unspent Transaction Output입니다.
즉 아직 소비되지 않은 거래 출력값의 집합체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1 비트코인을 보낼 때 여러분의 지갑은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잔돈 기록들을 샅샅이 긁어모아 입력값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결제 금액과 다시 나에게 돌아올 거스름 돈을 출력값으로 생성하죠. 이 방식은 은행 서버가 계좌 하나하나를 관리할 필요 없이 오직 거래의 흐름만 추적하면 되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 보안상 매우 강력한 이점을 가집니다. 비트코인은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익명성, 프라이버시 또한 보장하죠. 전통적 금융은 고객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신뢰를 담보하지만 비트코인은 사용자의 신원과 공개키 사이에 연결고리를 끊어버립니다. 누군가 얼마를 보냈는지는 모두가 알지만 그 주체의 실명은 알 수 없는 의사 익명성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물론 51% 공격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너무나 거대해졌습니다. 이걸 해킹하느니 차라리 국가 하나를 새로 세우는 게 빠를 정도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거든요. 결국 기술적인 철벽보다 감당할 수 없는 비용 자체가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된 셈입니다. 비트코인 백서는 단순한 기술 명세서가 아닙니다. 중앙화된 기관이 독점하던 가치의 보증이라는 권력을 수학과 알고리즘을 통해 대중에게 권력을 분산시킨 방식으로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비트코인은 누군가를 믿어야 하는 신뢰 시스템을 아무도 믿을 필요 없는 수학 시스템으로 바꾼 혁명입니다. 신뢰가 필요 없는 시스템. 이것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꿈꿨던 새로운 전자화폐의 본질입니다. 권력 없이 신뢰를 만들 수 있는가? 중앙 없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가? 비트코인의 테두리 안에서 현재 우리는 은행이 없어도 얼굴을 몰라도 우리는 이제 전 세계 누구와도 안전하게 가치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어쩌면 비트코인은 돈에 대한 발명이라기보다 신뢰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9페이지의 짧은 논문이 바꾼 세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혹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보다 비트코인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지혜와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투자와 마인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책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